저는 실제로 이 방법들로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 블로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럭키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켠 것은 처음인데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들 블로그로 돈 어떻게 벌어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고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행 분야 인플루언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방문자 수는 시즌 키워드 덕분에 8천에서 9천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정도라면 블로그로 돈 버는 법에 대해 설명드려도 되겠죠? 저는 실제로 이 방법들로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 블로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이 블로그 생활로 떠나보실까요? 우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점은 나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은데 블로그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또 당첨은 되고 싶은데 로또를 사지 않으면서 당첨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블로그를 먼저 개설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가 있는데 아직 수익이 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제가 체계적인 블로그 체험단 단계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블로그 체험단 단계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출 방어 개념의 중저가 체험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개념의 고가 체험단, 그리고 초고가 체험단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지출 방어의 개념은 원래 써야 하는 돈을 체험단으로 아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는 것을 친구들과 체험단을 통해서 간다든지 데이트 가는 식당을 지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체험단으로 간다든지 이런 단계들을 저는 1단계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2단계는 이제 새로운 경험, 3단계 역시 새로운 경험인데요. 2단계의 고가 체험단과 최고가 체험단은 이제 해보지 못한 경험을 체험단으로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저가 체험단의 기준은 10만원 내외를 저는 중저가 체험단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이제 블로그 시작 시에 협찬의 포문을 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일방문자 수가 100에서 500을 넘어갈 때쯤에 카페나 식당에서 협찬 제안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보통 저는 중저가 체험단이라고 부르고,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금액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 역시 중저가 체험단에 포함시켜서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 분야다 보니까 주로 식당, 카페, 제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마 다른 분야라면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체험단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가 체험단. 고가 체험단의 기준은 10만원 이상 단위를 말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나 패키지 여행 상품 등 이런 협찬 중에서도 10만원이 넘는 단위를 고가 체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후에 이제 블로그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일방문자 수가 500에서 1000, 그리고 그 이상이 될 때 보통 이런 제안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댓글 혹은 메일로 문의를 받으시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초고가 체험단인데요. 제가 잡은 기준은 50만원 이상에 되는 체험단들을 초고가 체험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블로그 운영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호텔이나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같은 여행 관련된 초고가 협찬 100만원 이상짜리도 체험단으로 진행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체험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뭔가 컨택이 되기보다는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1대1로 컨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우신 다음에 협찬을 받으실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험단은 알겠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냐? 나는 결국 돈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들을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라는 제도인데요. 이제 이거는 네이버에서 주는 월급 같은 광고 수익이고요. 연간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상일 때 세금 신고 절차가 필요한 그런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할 수익에 비해서는 되게 소소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현금화 수익은 단순 원고료인데요.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블로그 좀 봤다 하면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해당 포스팅은 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이런 공정위 문구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문구를 꼭 달게 되어 있어요. 협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뭔가 서비스나 제품 외에도 뭔가 현금을 지원받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원고료만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형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제품이랑 원고료를 같이 제공받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자단 원고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글과 사진을 전부 다 제공해주고 그냥 돈을 드릴 테니 글만 발행해주세요 라는 단계인데,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받으시더라도 금액이 크시더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현금화 수익 중에 하나이니,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고료의 경우에는 어플, 행사, 서비스 등은 물론이고 촬영할 때도 뭔가 비용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는 그냥 다 원고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1대1 메일링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제 여행과 관련된 거를 99%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은 제안을 수락하는 편이긴 합니다. 원고료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까지 받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빠지 가서 실컷 놀고 원고료 받고, 렌트카 협찬 받아서 여행 드라이브 하고 원고료 받고, 그 숙소에서 쉬고 오다가 원고료 받고,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원고료 받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거마비,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하죠. 그리고 이용료,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광고주와 사전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그대로 받아서 올리는 거는 블로그 품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아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딱 블로그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제 원고료, 애드포스트, 협찬, 체험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화 수익 파이프라인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저는 지금 전자책이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크몽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챌린지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1포 챌린지라든지 아니면은 스대체 챌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블로거들끼리의 동기를 부여시켜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강의처럼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외에도 CPA라고 링크성 수익이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글을 읽다가 이 글은 수수료를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면 거의 대부분 그 링크를 클릭해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해당 블로거가 수익을 배분받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구는 이미 인스타 세상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대명사가 되었죠.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물론 제가 진행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공구라는 방향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블로그 관리 대행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블로그 글을 잘 쓰시거나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 관리 대행으로 넘어가셔서 업체들의 블로그를 대신 관리해주고 일정된 수익을 입금받는 것을 말하는데,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해보지 않아서 이번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블로그의 핵심은 꾸준함, 그리고 글이 쌓여야 애드포스트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애드포스트하고 협찬받고 원고료 가는 단계까지 이렇게 블로그만으로 돈을 만드는 일을 하려면 결국 꾸준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롱런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면 블로그도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점, 블로그를 주먹구구식으로 써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로그도 꼭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뭔가를 찾아보고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제 저처럼 여행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 하단에 더보기란에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놀러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럭키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